네. 100명이 맞는 것 같으니까 30명으로 하자. 여기까지가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였는데 여기서 더 나가가지고 박범계 의원이 지금 개정안 발의한 거 보면은 변호사가 아니어도 지금 대법관 되게 했습니다. 지금 현행법을 보면 모두 변호사여야 하거든요. 뭐 교수든 지금 뭐 국가기관이나 뭐 다른 사무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대법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법률이죠. 만약 이 법률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법체계가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지금 기존의 대법관의 수를 증원하자는 논의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것처럼 정말 뭐 방금 뭐 김어준 씨가 얘기했듯이 농담하는 것처럼 100명 하자, 50명 하자, 30명 하자 이런 식으로 논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과 14명에서 이게 12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14명 복원되는 과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 대법원과 법조계 내에서 수많은 정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논의를 한 끝에 그 수가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를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대법원 길들이기 아닙니까? 특히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최소한의 어떤 최소한의 자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되겠네요. 앞으로도 의사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의료계에 오랫동안 종사를 해오면서 그런 민간 치료를 충분히 했던 사람들도 다 의사 자격증 주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학식과 덕망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을 한 10명 정도를. 한마디로 시민단체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그냥 입맛에 맞는 판결 내리도록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는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 분은 대법원에 가서 아주 긍정적인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판결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인가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정치적인 고려를 다 떠나서 저는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부분에서 지금의 어떤 기존의 인원을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증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특히나 박범계 의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요. 앞서서 우스갯소리라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공수처를 하명수사처로 만들더니 이번에는 대법원을 어용재판소, 하명재판소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하니 최강욱 전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에 도전하겠다고. 최강욱 대법원장, 여러분들 상상하고 싶습니까? 일도 많고 한데 숫자 늘려드리고 그 숫자 늘려지면은 숫자 100명만 넘어가면은 저도 대법관 지원하겠습니다. 대법원장 사퇴시키고 대법원장도 한번 노려보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법원이 돼서 확실하게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최강욱 전 의원은 그래도 법조인이기라도 하죠. 국민의힘 주장 보시겠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재명의 민주당 이제는 유시민 씨도 대법관 시켜주겠다는 거냐?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시민 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니냐? 성층 부회장님, 그러니까 네. 30명 중에서 지금 10명을 비법조 임용 자격을 확대해서 소수 엘리트의 고위 법관 위주의 대법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대법원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라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기찬 의원은 지금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시민, 김어준 같은 친민주당 인사나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닌가.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맞는 지적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대법관의 자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도 법무장관까지 하셨는데 대법원의 그
특성을 무시한 그 시도죠. 왜냐하면 대법원이라는 것은 법률심이에요. 법률심이라는 건 법률 전문가가 들어가서 법적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1, 2심의 경우는 사실 확정의 문제가 큽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있을 때 그런 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또 사회적 경험이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걸 다 지나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을 넣는다. 저는 이게 사실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법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법률 전문가가 비법률 전문가가 대법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적 특성을 이해하는 저런 분들도 비법조인을 대법원에 넣겠다. 저는 사실 그것은 너무 급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현재 저런 다양한 사고를 추동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도 비법조인을 넣습니다. 10명 정도 이내에 넣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비법조인을 넣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헌법에 대한 해석은 사실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상식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입법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는 대법원에는 저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법관의 수 같은 경우에는 역대 늘 증언 문제가 대두됐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요? 대법원과 협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법원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결정한다. 그렇게 했으면 너무 쉬웠죠. 그런데 그런 것이 몰고 올 부작용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는 대법원과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것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을 설치하고 상고부 여부를 설치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 수렴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지,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법원조직법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수를 늘린다. 그렇게 해결될 일이었으면 역대 안 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겠다고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어준 씨, 유시민 씨 같은 사람들을 지금 대법관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 구성에 정치 입김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비법조인들에 대한 평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가 정치 입김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판사 얘기입니다. 최종심, 하급심도 아니고 대법관은 최종심을 담당하는 판사인데 그 최종심을 비변호사로 채우면 하급심 왜 하냐? 뭐 하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느냐? 하급심도 그러면 왜 비법조인을 뽑지? 이런 반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못 해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법원 판결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박범계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 정치 사건만 대법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어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해서 본인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결과적으로 오비락격으로 지금 대법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러한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에서 이런 형사재판만 그리고 정치재판만 하나요? 이런 재판은 정말 1%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전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문은 어떻게 쓸 겁니까? 비법조인으로 들어와가지고 대법관이라는 것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수십 년, 최소한 25년 이상, 30년에 가까운 전문 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어떤 이런 법률적인 일을 하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와서 그 정점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비법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판결문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정치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정말 그보다 훨씬 많은 사건들을 다루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법원에 대해서, 대법원 재판 최종심에 대해서 이걸 승복을 하겠나요?
다 헌법재판소로 또 가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도 마음에 안 들면 100명으로 늘리실 건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가지고 그 많은 재판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좀 말이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걸 제안을 해야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글쎄요. 지금 대선 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이재명 후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러한 법률들이 그냥 거부권 행사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사 통과가 된다는 거 생각하면 저는 정말 아찔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